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네. 하여간 뭐 계속 계기별로 모시려고 했는데 네. 뭔가 좀 잘 안 맞아서 이제야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습니다. 의원님 저희 네.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너무 좋죠. 저도 날마다 저는 보는데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앞으로는 좀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네, 와. 네. 서미아 TV도 있습니다. 와, 네. 서미아 TV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 옆에서 뵈니까 진짜 고우세요. 제가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TV로 뵐 때하고 또 다른 엄청나게 제가 오늘 좀 신경 썼습니다. 돈을 좀 많이 바르셨다고. 오늘 정견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의원님 그 늘 따라다니는 슬로건이 호남, 여성, 약자를 대표하는 든든한 최고위원입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에 왜 꼭 서미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이 정당이다. 창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네.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창당 이래 지금까지 저처럼 여성이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단 한 번도 최고위원회에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오.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저랑 같이 인권 운동을 했던 시각장애 중증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일찍이 서미아가 별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별이다. 최고위원회. 그래서 제가 뭔 별이여 나 반딧불이여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반딧불도 빛이 난단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서 거의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라는 거죠. 정말 우리 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의 희망인 거예요. 늘 변방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전달이 안 되는. 그런데 최고위는 주류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거대 정당, 현재는 집권 정당, 집권 정당의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지금 눈시울이 빨개지셔가지고 네. 저희가 가슴이 뭉클한 인터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네. 김대중 정신이 투영된 네, 네. 정당이고, 아이고, 의원님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 여기 제가 휴지 드리겠습니다. 그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사회적 네, 약자를 늘 대변하고. 군사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희생과 헌신이 오로지 녹아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이 정당에 녹아 있는 이 정신이 딴 데 가서는 안 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서미화 의원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기탁금 논란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X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돈 때문에 선거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이 기탁금 문제를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어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의원님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기탁금이 엄청 세더라고요. 네. 예. 당대표는 당대표는 1억 원 그리고 최고위원은 5천만 원인데 의원님 이 마련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이 기탁금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그 정준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높은 비용을 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현재적으로 청년이라든지 또 저처럼 중증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똑같은 비용을 내는 것도 문제이면서 별도의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전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선거라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네. 정당에서 처음부터 기탁금을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이런 취약한 우리 사회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디스카운트 반을 네. 내게 하거나 청년 같은 경우는 10%, 20% 이런 정도로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근데 동일하게 당내 선거임에 당내에서 정당 기탁금을 그렇게 디시해 주거든요. 예. 근데 전혀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네, 대한 그렇죠. 그런 게 전혀 네,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왜 처음부터 불공정한 거죠. 아. 사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후보다 보니까 네, 네.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현직이잖아요. 예, 예. 그나마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전혀 원외에 계신 또 당내에 있으면서도 현직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당원들에 있어서는 네.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금액이 2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500만 원? 1,500만. 그러니까 예. 당 대표는 청년 같은 경우에 예. 이제 DC를 해준 거죠. 예. 그래서 500만 원이었던가 네, 그렇습니다. 청년 500만 원. 네. 뭐 이 정도야 어떻게든 뭐 마련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5천만 원이라는 5천만 원. 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경우에 네. 따라서 컷오프 되면 이 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전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종전처럼 이재명 대표님 계실 때 네. 우리가 그렇게 상당히 비용을 절감해서 예.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폭을 넓혔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또 네. 그 비교했을 때 500만 원이라면 5천만 원 10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전준희의 저도- 잘못입니까? 전직 전 그 지도부의 잘못인 겁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지도부가 정청래 네. 대표님은 사퇴를 한 상태에서 네. 이제 지금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정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예. 이제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 이제 이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정말.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아침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저뿐만이 문제 제기가 아니라 청년도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예. 전혀 개선 방안을 말을 안 해줬거든요. 정청래 지도부 네. 시절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전준희와 선관위가 뜨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미스테리하네요. 미스테리합니다. 야, 그 특이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오늘 재고를 한다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오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같은 당사자들이 말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그렇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네, 말하니까 대통령께서 말하니까 이제서야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들로 비춰질 수 있죠. 그렇죠. 당원 주권 시대. 그럼 당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당원이시죠. 예. 그렇지만 권력을 어떤 권한을 크게 갖고 있냐, 갖지 않느냐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네.
당원 주권 시대 그렇게 외치셨는데 당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그 정청래 대표 오늘 출연해서 하신 얘기는 당에 돈이 많다. 몇백억 있다. 그래서 기탁금을 그렇게 후보들한테 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전에는 모르셨을까요? 당이 돈 많은 거? 그 전에는 모르셨나요? 지도부가? 그렇잖아요. 그 전부터 돈이 많았잖아.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맞는 말씀이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처음부터 이루를 만들 때 네.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또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2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넓혀주시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고 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문제 제기되고 문제 제기를 이전부터 했다고 저는 네, 네. 당사자로서. 네. 근데 그럴 때는 전혀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결정했다 따라와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많은 당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방식이 ARS와 온라인 선거 네. 이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청각 언어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 선거는 농아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ARS는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예비 경선에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비 경선에서 온라인 선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ARS가 들어가야 된다. 예. 적어도 우리 장애인들의 안에서는 예.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예비 경선은 온라인만 한다. 온라인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그냥 돌리는 김에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비용의 문제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사실상 예비 경선에 유권자로서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온라인 선거는 후보자도 많은데 이게 텍스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제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데 다 선거는 비밀 투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거 개선해달라 계속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말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도 제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걸 감안해서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보통의 공직선거에서도 청년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 당내 지도부 선거에 있어서는 가점도 없고 우리가 문제 제기할 때 비용에 대한 것도 네. 똑같은 비용을 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공정, 평등 이런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그 수많은 미디어에서 좀 퇴행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퇴행적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를 향해서 파묘 선거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선진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네. 전당대회 할 때는 항상 뭔가 새로운 선진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또 이런 제도가 과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언론의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있던 거마저도 맞아요. 없애는 방향으로 가니 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뒷걸음질을 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낌이죠. 퇴행적 네. 행태를 범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최고위원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들어가는 당대표 후보들인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고요. 본선에는 최고위원 기탁금이 경선 2천만 원, 본선이 5천만 원. 그리고 2024년도 최고위원 예비 경선 기탁금은 5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네. 야, 이게 본선의 경우에는 10배 차이가 나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지적을 해서 당이 이걸 바꾸게 되면 또 뭐 일종의 이제 당무 개입 뭐 물론 그 당무 개입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예, 네. 이거는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내 네. 당직 선거여서 이것은 말할 수 있죠. 예, 네, 당무 개입이 지적할 수 아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당원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X를 올려서 좀 구별을 좀 하시라 이렇게 일침을 그러니까요. 놓고 얼마나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그러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그 당대표 또는 또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그 선출되는 지도부가 사실은 2028년 총선 때까지는 상당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최고위원이 된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하시고 싶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도전하는 이 자체가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네. 또 당선이 됐을 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라고 제가 말했지만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이것도 퇴행을 한 거예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상화를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을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안창호 위원장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2년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것을 빛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 위원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방어권을 의결한 인권이에요.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시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창호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그 부분을 가장 앞장서서 하고자 하고요. 또 이제 제가 중증 시각장애잖아요. 네. 제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법안입니다. 300명 중에 가장 먼저 24년 5월 31일 네. 의사가에 제출한 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네. 법안인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TF 구성에서 논의 중인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번 하반기에 이 법안이 반드시 논의돼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예. 도전을 했어요. 지하철 시위가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장애인들의 권리가 기본적 권리,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확장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정치에서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도전한 겁니다. 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장 어려운 장애인이 기준돼서 입법이 되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그런 그 소수자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이 편리해집니다. 기준이 가장 취약한 국민이 됐을 때 네. 그게 대표적으로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게 이명박 시장 시절에 중증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사고로 맞아요. 사망한 사고가 예. 이제 시작이 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나와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누가 이용합니까? 전 국민이 이용합니다. 맞아요. 어르신들, 캐리어 들고 다니시는 여행객들, 맞아요. 유모차 끌은 엄마들, 아이들 이것처럼 가장 불편한 중증 장애인 이분들이 기준이 돼서 입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수준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실용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실용 정책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사회적 약자가 소홀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목소리를 제가 내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정책, 모두를 위한 정부, 모두를 위한 민주당,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민주당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중심에서 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제 이번 전당대회 때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친송, 뭐 친석, 친청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막 돌아다니던데 의원님께서는 뭐 이게 뭐 앞에 사람 이름 앞에 친자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도 좀 사실은 뭐 촌스럽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언론이 하도 이렇게 규정을 하니 제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 분 후보님들과 다 또 친하고 예. 인간적으로 다 친하기도 하고 또 많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에서 친명 개혁파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서 방송을 네. 보내시는데 제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동의를 했는데 댓글을 보니까 명팔이다 막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친명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친민인가? 나는 민주당을 위해 나선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정당대회 이제 1년 전에 저는 사실 박찬대 대표를 지지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께서 따로 저한테 예. 도와달라 요청을 하시길래 그 당시에 예. 제가 일기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님한테 저는 원내 부대표였는데 표는 하나인데 예. 두 분 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네. 박찬대 대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다. 두 분 다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굉장히 좀 서운해하세요? 서운해하셨는지 나중에 되시고 서미호는 나를 안 밀었습니다 이렇게 막 공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정청래 대표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네. 정말 우리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집권 정당으로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1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때마다 굉장히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쉬웠고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불과 2년 전보다 상당히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됐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수치로는 성공했다고 자자찬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공했으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 밥맛도 나야 되잖아. 네. 왜 당원들이 다 저는 진짜 맨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선거 결과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시작할 때 여론이 15대 1이었어요. 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그 지지율이 60% 중반에서 후반대에서 시작을 69% 까지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선거가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전교 1등이 전교 2등 났으면 상위권이라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것에 대한 근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민주당 달라져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안 수사권 논쟁이 최근에 굉장히 치열한데요.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그 무도한 검찰 때문에 피해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는 계속 이 상황을 이제 법조 전문가는 전 법조인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2000년 초에 전남에서 최초로 장애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했던 네. 당사자 여성 장애인입니다. 예. 그런 취약한 형사 사건들 이런 경우에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성계라든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우려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가 굉장히 그 수면에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 개혁 근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거, 예. 완전 분리. 네. 이거 안전 분리. 그것을 지금 다 공통의 목소리로 주장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 보안 수사권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막 완전 폐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이 검찰 권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과 또 문제점을 줬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된 모습처럼 비춰졌거든요. 네. 근데 현재 저는 이게 완전 당론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안전 폐지 네. 이것을 지금 가지고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폐지를 하든 부분적으로 이걸 살리든 네.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우려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네. 점은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안 수사가 검찰에게는 뭐 밤톨만한 거라도 수사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안 수사로 밝혔다기보다는 실제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킥스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 뭐 CCTV,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없더라도 그런 수사는 가능하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요. 의원님,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청주에서 굉장히 끔찍한 또 아동 성매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영중이라는 시의원인데, 뭐 심지어 이 청주의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미혼인데 뭐가 어떠냐, 불륜도 아니고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김진모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이 어쨌든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나게 유명한 검사 출신이고 친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암장하고 사건 봐주고 이런 거 비슷하다. 이런 중요한 것은 절차, 피해자 인권이 보장되는 절차,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들으세요? 그 비판도 맞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 문제가 제가 안타까운 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부분들. 정치화되었다. 그렇죠. 예. 정치화된 거. 언론이나 네. 정치 현장이나 오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면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당사자이면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이 목적이 결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 활동을 하도록 대표성을 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결정의 중심에 시민의 이익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한가? 적합한 것인가, 예. 이것을 기준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정치적 논리, 정치적 목적 이것을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배하게 맞서기 때문에 서로 답을 이것이 답이다 저기 답을 하면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하는 네. 이런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또 피의자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피의자가 또 안 나와야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좀 심도 있게 심의하고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대통령께서 계속 그 주장을 하신 거예요. 네.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 근데 그것이 또 달라졌다 어쨌다 이런 논란으로 자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장을 곡해시키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안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네. 피해자의 피해,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 하신 겁니다. 맞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절차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은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대명제예요. 예, 국정 맞습니다. 철학이고 네. 국정 목표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맞습니다. 이건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 또는 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수사 절차, 그렇죠. 네.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는 여기 있는데 맞아요. 예, 보안수사권 너 찬성이야 반대야 네. 이걸로 쫙 나눠가 맞아요. 찬성이면 우리 편 반대면 남의 편 이렇게 맞습니다. 갈라져서 쟁투하는 이 현실이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아유 네. 의원님께서 너무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시원했습니까? 네 시원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그만 싸우고 제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 말이요. 시민들을 위해서 예, 민주당이 네. 통합과 책임 있는 이런 정치를 하는 집권 정당이 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구하고 네. 우리 국민들도 구하고 기호가 9번입니다. 제가. 네. 구하라 구.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서미화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협이고요. 네 301-0351-477821 농협 301-0351-477821 이런 방송 없죠, 원님. 이렇게 꼼꼼하게 네, 네. 후원 네. 계좌까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서미아 의원님 정말 소수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국회의원이시니까요. 조금 더 튼실한 의정 활동하시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후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당선되셔서 네. 최고위원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14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막 이렇게 홍보하면서 네. 이제 1인 2표제잖아요. 예. 그래서 9번까지 오다가 예. 끝나버릴까 봐 끝까지 보고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 선택해 네. 주시라는 당부 네.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